제목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비폭력대화로 시작하는 새해 마음에 드세요? 네. 그리고 부제는 나 자신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기예요. 이 제목은 어떠세요? 네. 이 주제로 오늘 나 자신을 좀 만나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친절하세요? 나 자신한테? 따뜻하게 대하세요? 나 자신을? 뭐 아니라고 막 이렇게 네, 어떤 분들은 막 막 이러시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친절하신가요? 나한테보다 다른 사람한테 더 친절한 것 같으시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더 따뜻한 것 같으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나 자신한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게 뭔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차 한 잔씩 따라드리고 싶어요. 어떤 의미의 차냐면 그동안 사시느라고 애쓰셨어요. 다 각자의 역사 안에서 아픔도 기쁨도 그 많은 내가 다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품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살아서 만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한테 정말 살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시를 한 편 준비를 했는데요. 기러기라는 시예요.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드렸는데 같이 읽을까요? 네,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당신이 꼭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자매를 하며 무릎으로 기어 사막을 통과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 다만 당신 육체 안에 있는 그 연약한 동물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라. 내게 당신의 상처에 대해 말하라. 그러면 나의 상처에 대해 말하리라. 그러는 사이에도 세상은 돌아간다. 그러는 사이에도 태양과 비는 풍경을 가로질러 지나간다. 물가가 우거진 나무를 위로 산과 강 위로 당신이 누구이든 얼마나 어렵든 매 순간 세상은 당신을 초대하고 있다. 네. 어떠세요? 이 시를 읽고 난 느낌이? 위로가 되세요? 우리는 살면서 착한 사람이 되라고 계속 교육받죠. 그리고 강요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나 자신한테 어떻게 대하라고는 별로 배워보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그 착한 사람이 되고 남들한테 잘하고 그리고 또 평가받고 인정받으려고 막 기쓰면서 살아가는 고단한 인생을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좀 멈추기를 제안드려요. 막 수행을 하면서 막 고생을 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하셔야지 돼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으면 얼마든지 나 자신을 정화하고 나의 의식을 끌어올리면서 세상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좀 가질 수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너무나 나 자신과 관계없이 나를 심지어는 어떤 면에서는 학대하면서 지냈던 그런 시간들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연약한 그 동물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시작을 이 시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기러기들은 날아가고 뭐 해든 떴다가 지고 바람도 불었다가 멈추고 뭐 이런 과정 안에서 계속 세상은 뭔가 흘러가는데 그 순간순간에 우리 자신이 초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시기를 바라요. 세상이 나를 등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초대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초대에 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따뜻함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봄. 네. 또요? 부드러운 미소. 엄마. 네.
따뜻함 그러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따뜻함을 느낄 때 내 몸의 반응도 있어요. 그래서 따뜻함이란 건 과연 뭘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 단어를 우리가 모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따뜻함, 이것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느껴본 적이 있는가? 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친절함. 친절함은 뭐죠? 배려. 네, 또요. 즐거움. 친절하게 한다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죠? 친절하게 대하다. 도와주는 거? 또 있으세요? 그럼 나한테 친절한 건 뭘까요? 나 자신한테 친절한 거. 나를 살피는 거. 내가 지금 어떤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좀 살피는 거. 네. 따뜻함과 친절함, 잠깐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세요. 이 따뜻함과 친절함으로 나를 대한다는 건 뭘까? 나는 나 자신한테 따뜻하고 친절한가? 아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아니라고 말씀을 늘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나 자신한테 어떻게 하고 계세요? 김용준 선생님. 네. 자신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시면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합리화하는 거. 그게 마음에 좀 안 드세요? 네. 나는 상황을 자주 합리화한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도 하나씩 좀 꺼내 보세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거나 비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아침에 굉장히 늦게 일어났거든요. 예, 그러면서 진짜 게으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일어났어요. 뭔가 툭툭툭툭 내 스스로한테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제가 비폭력 대화를 이렇게 전해드릴 때 가시면서 뭐 될 것 같아 이런 희망을 좀 갖고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거 어려워서 그냥 난 포기할래 그냥 생긴 대로 살래 이러시지 않고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내 거로 좀 만들어 보시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눠드린 그 종이를 보시면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이 있죠. 네. 한 가지만, 막 10가지, 100가지가 막 떠올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적어 보실게요.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거 딱 한 가지. 네. 나에 대한 비난을 적은 것을 가지고 오늘 그것을 과연 내가 어떻게 비폭력 대화로 나랑 만나는지 같이 해보시도록 할게요. 행복, 불행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행복해. 나는 불행하다. 느껴보셨나요? 네. 이 감정이 왜 생길까? 이렇게 보면 그 원인 중에 인간관계가 85%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것을 인간관계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이쁜지 이런 걸로 많이 보고 있어요. 인간의 오류죠. 근데 이 인간관계가 85%라고 했는데 그 인간관계 안에는 나 자신과의 관계도 포함이 돼요. 누군가와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과 어떻게 지낼 것인가를 마음의 정성을 좀 들이시면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비난을 다 찾으셨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비폭력 대화로 어떻게 풀어볼까 같이 좀 해볼 텐데요. 일단 말하고 대화하고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말과 대화가 어떻게 다르죠? 말은 어때요? 일방적이죠. 나다다다다다다. 예. 대화는 주고받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말을 더 많이 하세요? 대화를 더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한 방에 이거 굉장히 알아차림이 빠르신데요? 역시 달라 유나가 뭐가 네 말을 더 많이 하죠 우리가 근데 이제 그 제 수업에 오시는 분 중에
전 대화를 정말 잘해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는 정말 남의 말은 잘 들어요.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저는 공감은 정말 잘합니다. 이러시거든요. 그럼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분은 개별 관리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실은 잘 듣지 못해요. 잘 듣지 못하고 공감이라는 말을 이곳저곳에 막 쓰고 있지만 공감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공감이라는 것은 자기 공감을 잘 할 수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더 많이 공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한테 막 혹독하게 대하면서 누군가를 공감한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대화하지? 그리고 나의 대화는 어떠세요? 어떻게 내 대화는 어떻다고 보실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집단은 대화를 너무 잘해.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은요, 각자 자기 얘기예요. 네. 네, 자기 얘기 막 하는데 조금 교양이 있어지고는 싶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말 끊어서 미안한데, 이러면서 또 자기 얘기예요. 네. 그래도 옛날보다는 나아졌죠. 옛날에 그런 말도 잘 안 하고 막 자기 얘기다 하던 사람들이 의식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얘기만 많이 하고 남의 얘기는 의외로 들어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다 배우잖아요. 잘 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들어주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이러는데 막 자기 얘기 많이 해요. 이유가 뭐죠? 왜 공감을 못할까요?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요. 너무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만큼 비어있는데 어떻게 누구를 공감을 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너무 외로우니까 어디 가면 막 내 존재감 막 느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해에 조금 질적으로 내가 다르게 살아보자 이렇게 할 때 과연 어떤 대화를 해야 될까 보실게요. 제가 이제 이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비폭력 대화를 상징할 때 이제 기린의 대화, 기린의 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얘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기린은. 왜 하필이면 토끼도 아니고 장닭도 아니고 기린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순하다. 네, 얘는 굉장히 온순한 동물이에요. 절대로 먼저 공격하지 않는데요. 네. 또 아이고 우리 스님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심장이 커요. 예, 처음 들으셨어요? 네, 심장이 왜 클까요? 우리가 얘 옆에서만 이렇게 서본 적이 없어서 얘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는데 보통 종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6, 7m 키가 평균 키예요. 굉장히 크죠? 뭐 2, 3층 이렇게 높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혈액을 순환시켜야 되니까 어때요? 장기 중에 심장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얘가 혈압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부리지 못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뭘 먹죠? 풀을 먹어요. 근데 그 풀 중에 얘가 좋아하는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데 그 아카시아 나무에 가시가 있잖아요. 얘가 막 우적우적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신기하네? 이러고 연구를 해봤더니 기린의 침에는 가시를 녹이는 성분이 있대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네가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가시 놓친 말 좀 그만해. 막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남이 대못을 박아도 가시 놓친 말을 해도 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녹여 먹을 수 있을까? 기린처럼 이 방법을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얘는 혼자 사나요? 같이 사나요? 같이 살아요. 사람도 같이 살죠. 그래서 함께 사는 동물이고요. 그리고 먼저 공격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자기 새끼를 공격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본능적으로 자기 자식한테 굉장히 애착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얘는 뒷발질을 하는데 키가 6, 7m 되니까 다리도 어때요? 한 2, 3m 되겠죠? 그 다리가 우리 눈에는 가늘어 보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상상을 해보시면 되냐면 전봇대 뽑아서 누가 나 때리면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뒷발질을 해가지고 사자를 물리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롭게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되죠.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잘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워크숍을 해보면
자식의 입장에서 내 부모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상처가 어마무시하게 커요, 사람들이. 그게 나이가 어떻게 먹든 내가 얼마나 성공을 했든 상관없이. 그래서 기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 자신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돌보는 건 기린이 되어서 돌보는 작업을 하실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해되셨죠? 그 다음은 자칼을 한번 볼게요. 얘는 자칼이에요. 얘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칼은 우리한테 좀 생소하긴 한데 하이에나 떠올리시면 돼요. 얘는 뭘 먹죠? 육식 네, 시체. 그래서 그냥 생으로 막 싸워서 이렇게 먹고 이런 애가 아니고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녀서 쓰레기를 뒤져서 시체를 먹는 애예요. 그래서 얘가 상징하는 건 비열함, 수치심, 뭐 죄책감 이런 것들로 상징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비열함 있으세요? 내 자신 안에? 예, 그죠.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꽁꽁 숨겨놓은 나의 비열함이 있어요. 나만의 수치심 있죠. 네, 나만의 죄책감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생동감 있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데 실은 그 죄책감이나 수치심, 그 다음에 두려움 이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그동안 이렇게 물려 내려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고 얘는 어때요? 폭력적이에요. 굉장히 폭력적이고요. 키는 한 80cm 정도 되는데 얘는 폭력적이면서 남들을 계속 공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아까 말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기린 말을 많이 하나? 자칼 말을 많이 하나? 떠올려 보시면 어떤 말을 더 많이 하세요? 반반? 예,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예. 아니면 나는 기린으로 살고 싶은데 어머 어느새 얘가 나와 있어요. 뭐 이렇게 되기도 하죠. 내가 어떻다라고 나는 늘 기린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조금 억울하시기도 할 거예요. 세상은 또 기린이 아니니까. 어쨌든 나한테 이렇게 있어요. 얘가 있기도 하고 얘가 있기도 하고. 상대한테도 어때요? 얘가 있기도 하고 얘가 있기도 하고. 그때 어떻게 내가 그 사람과 연결할 수 있을까? 나 자신과 연결할 수 있을까?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자기 비난 쓰신 거를 보시면 얘의 말이에요? 얘의 말이에요? 자칼의 말인가요? 네. 굉장히 혹독해요, 이 자칼은. 뭐 자기 자신한테도 상대한테도. 뭐 이런 거죠.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칼로. 네가 사람이야?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사람이면 다냐? 다더라고? 진짜 너 후회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가 이제 자칼의 대화예요.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죠. 또 뭐 얘는 계속해서 평가하고 비난해요. 못돼 처먹어가지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주현 선생님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야? 나이가 들면 좀 사람이 좀 바뀔 수가 있어야지. 이런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너도 이기적이다. 네. 너무 우아하게 얘기하시는데. 네. 너무 잘났다. 네. 본성을 드러내세요. 네. 아까 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연약한 동물을 드러내라고 했잖아요. 얘는 어때요? 너 참 이기적이야. 그러면, 그래? 혹시 나한테 불편한 거 있어? 이렇게 얘기 안 나가죠? 너 참 이기적이야. 그러면 넌 더 골 때리거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웃기고 앉았네. 지는 어때가지고? 뭐 이렇게 되죠. 또는 어때요? 핑계 대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스님 때문에 이렇게 변한 거라고. 핑계래요. 또는 어때요? 협박하기도 해요. 내가 진짜 이기적인 게 뭔가 보여줄까?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칼을 딱 쏘아대면 이게 기린으로 바뀌는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80cm 자칼이 얘기하면 공룡만한 자칼로 예. 그래서 공룡 싸움이 돼버리는 건데 우리 마음에 이게 본능처럼 살아있는 거죠. 이 자칼이. 그래서 얘가 살아있는 거를 죽이려고 하면 안 되고요.
얘가 살아있는데 이 살아있을 때 얘가 나타나는 것을 잘 알아차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이 자칼이 나타나세요? 내가 피곤하고 힘들 때 얘가 나오죠. 나는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피곤하고 힘들면 얘가 나와요. 언제 피곤하고 힘드신가 보세요. 그 인간 때문에? 피곤하세요? 내가 나를 잘 못 돌보면 피곤해져요. 네. 그래서 나를 잘 못 돌볼 때 얘가 툭 튀어나오는데 얘가 나쁜 애가 아니고 그냥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동물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오면 저리 가. 아우 도대체 왜 그래? 배우면 뭐해? 이런 게 아니고 얘가 나왔을 때 얘를 좀 안아주셔야 돼. 기린으로. 토닥토닥 나왔어 이거예요. 쭈쭈쭈쭈쭈 이런 거죠. 또 나왔어. 왜 나왔어요? 힘들다고. 네. 힘들어 이거예요. 그럼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예, 쉬셔야 되죠. 그럼 나를 좀 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는 거예요. 화장실에라도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있든지 내가 좀 좋아하는 뭔가를 먹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얘가 하는 소리를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토닥토닥 안아주고 얘의 소리를 잘 들어주고 얘를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스님이 막 자칼로 막 뭐라고 하세요. 네. 그럴 때 어떡하죠? 아, 스님이 뭐 저래. 아, 뭐야 도대체. 요 이제 자칼들이 막 이렇게 꿈틀꿈틀 돼요. 같이 그냥 자칼을 자칼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순식간에. 뭐 이거는 뭐 수행 뭐 상관도 없이 그냥 이렇게 툭툭 올라오는 것들이에요. 그걸 보는 게 수행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할 때 상대가 자칼일 때, 스님이 자칼이네? 그러면 스님이 지금 어떤 상태? 뭔가 피곤하신가 봐. 힘드신가 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스님을 쉴 수 있게 도와드리면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관계라는 것이. 그래서 자칼이, 저 사람이 자칼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혼하자.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큰 소리 났어요. 이혼하자. 좋아요. 네. 이혼하자. 이혼하자 이 말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죠? 이혼해. 이혼하자고. 김지루 선생님이 결혼했어요, 저랑. 죄송합니다. 네. 저랑 결혼했는데 제가 막 그러는 거예요. 이혼해. 이혼하자고. 그럼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잘못한 거 몰라? 몇 살인데 그걸 내가 얘기를 해주냐고. 자기가 좀 생각을 해보라고 뭘 잘못했는지 그냥 이혼해. 우린 정말 안 맞는 것 같아. 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 그냥 가자. 내일 가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홧김에 진짜 이혼을 하기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때요? 제 고통이 들리세요? 잘 안 들려요. 안 들리죠? 뭐라고, 이 사람이 뭐라고 막 흥분해서 얘기는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려요. 근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죠? 아까 이혼하자 해보신 분. 빨리 손 좀 들어주세요. 네, 선생님. 그때 무슨 마음이었죠? 네. 나 힘들어. 이거잖아요. 네, 나 힘들어. 나 좀 봐줘.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혼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 어때요? 나는 자기하고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어. 대화가 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이혼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해도 통하지 않아요.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말해도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해봤어, 이미. 그렇게 해봤는데 못 알아들어요, 상대가. 그러면 어때요? 내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 점점 강도가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 방법을 잘 알면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들을 그것을 뒷전에다 대고 저 인간하고는 말이 안 통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표현을 해요. 이혼하자고. 그래, 좋아. 뭐 난 좋아서 살았는지 알아? 뭐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어때요, 부모들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후회하는 건 너를 낳은 거야. 뭐 이런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얘는 어떤 재주가 있는 거냐면 나의 고통과 아픔을 아주 비극적으로 표현하는 재주가 있는 애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면 모질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을 멈추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 습관을 멈추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꾸준히 뭘 하지도 못해. 알면서도 못해. 네, 꾸준히 뭘 하지 못하는 거랑 알면서도 못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싫으세요? 둘 다 싫으세요?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 해볼게요. 알면 뭐 하냐? 알면서도 못하는데 이런 비난이 있잖아요. 우리 배우면 뭐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들한테도 하고 나한테도 하죠. 네, 네, 알면 뭐해? 알면서도 못하네. 이 비난을 가지고 좀 볼게요. 우리는 그런 익숙한 비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도 없이 들어봤어요. 부모한테. 자라는 과정에. 어떻게 부모님들이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최대 지상 과제는 나보다 훌륭한 애를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예요? 잔소리 계속하고 뭔가 나보다 더 가르치고 싶고 막 이런 그 욕심들이 벌어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 부모가 아이한테 하는 말은 뭐예요? 일어나. 똑바로 앉아. 다리 떨지 말라고. 책 다 읽었어? 책 읽고 느낀 게 뭐야? 다시 한번 얘기해봐. 그거 말고. 쉬는 시간에 지금 그렇게 놀지 말고 책을 읽으면서 쉬면 어떠니? 뭐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못돼 처먹었어. 왜 니네 아빠랑 똑같은 거야, 그런 거는? 막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비난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나는 못났고, 나는 아빠 닮은 게 문제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심지어는 엄마는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이모들이랑 4명이서 방 쓰면서 큰 이모가 준 그거 지워가면서 그렇게 공부해도 이 대학은 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부족한 게 뭐가 있어? 예. 이렇게 하면 어머니가 감사할까요? 아, 우리 어머니는 되게 훌륭하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공부했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방과 이렇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느라고 우리 엄마가 콩나물 값도 아끼고 있지. 뭐 이런 걸 애들이 터득하나요? 예, 전혀 아니죠. 예. 그리고 그 소리를 계속 익숙하게 지내면서 자기 자아상으로 가져가요. 그리고 그걸로 남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큰아이가 작은아이 공격할 때 보면 그 엄마가 하는 말 똑같이 하잖아요. 네,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네. 네, 다들 끄떡끄떡. 네.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랑 같이 해볼 텐데, 비폭력 대화는 이제 이 4단계가 있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 간단한 거를 우리가 익숙하게 삶에서 가져가지 못하는 이제 단점들이 있는 거예요. 해보지 않아서. 그리고 의심해요. 과연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애들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을 만들으라는 건가요? 뭐 그렇게 잘해주면 내 남편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막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달라지실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카드에 뒷면에 보시면 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그 동그라미 2개 이렇게 겹쳐 있죠? 예, 이게 무슨 표시죠? 무한대예요. 이 무한대의 표시가 뭐냐면 왼쪽은 뭐예요? 솔직하게 말하기죠. 오른쪽은 뭐예요? 공감으로 듣기죠. 그러면 솔직하게 말하고 공감으로 듣기를 왔다 갔다 이렇게 무한 반복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대화예요. 대화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솔직하게 말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말을 공감으로 잘 듣는 게 대화인데 우리는 솔직하지도 않아. 그 다음에 잘 듣지도 않아. 이러면서 말이 왔다 갔다 하면 대화를 하는 줄 아는 거예요. 막 승질내고 화나고 막 이러면서 대화를 한다고 착각을 하는 건데 솔직하게 말하고 공감으로 듣기를 어떻게 하냐면 관찰, 느낌, 욕구, 부탁 4단계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4단계를 여러분들이 오늘 나한테 적용을 해볼 거예요. 나 자신한테. 그러면 관찰 볼게요. 뭐 하고 있어요? 현미경으로 네,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죠. 여러분들 관찰이란 말을 몇 살 때 배우셨어요? 실은 관찰을 가리키는 건 아주 어릴 때부터예요. 유치원 때부터.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작은 나뭇잎, 큰 나뭇잎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거를 비교하는 걸 하기도 하고 친구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도 하고 이게 다 관찰인데 관찰이란 말은 쓰지 않죠. 근데 관찰이란 말을 쓰는 거는 초등학교 3학년 때쯤 이제 과학 시간에 쓰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마도 관찰이란 말을 배우고 나서 뭔가 관찰하셨을 거예요.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뭐 관찰하셨어요? 친구들의 표정, 식물 채집, 곤충 채집. 네. 그래서 뭐 양파를 현미경으로 보기도 하고 올챙이를 보기도 하고 강낭콩을 심어서 이제 기억나시죠? 네, 떡잎이 어떻게 나오나 이런 걸 쓰기도 하고 그리기도 하고 막 이러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찰이라는 걸 할 때 어떻게 하죠? 자세히, 예. 집중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시작할 때 내가 자세히 집중해서 본 것을 시작을 할 거예요. 또는 들은 거예요. 내가 들은 걸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녹화를 했을 때 그 안에 들어오는 것만 말할 수 있어요. 관찰은. 예를 들면, 김주아 씨. 여기 지금 어때요? 이 강의장이? 넓어요. 이 강의장이 넓어요. 이거는 관찰인가요? 느낌인가요? 생각인가요? 지금 여러분들 막 헷갈리시죠? 네.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으시죠? 네. 넓어요. 넓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담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본 대로, 들은 대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분명히 들었어요, 금방.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찰을 해보라 그러면 안 돼. 여기 강의장을 본대로 한번 표현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보이는 것만 말씀해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스크린이 있어요. 예, 스크린이 있다. 관찰인가요? 네. 또? 네, 꽃이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집중이 되시죠? 보이는 것만 본다면. 네. 그런데 어머 깨끗해, 어머 이뻐, 어머 세련됐어, 어머 촌스러워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네. 그다음에 들리는 소리도 시끄러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무슨 소리를 듣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할 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네 가지가 없다. 네. 이런 말이라든지 어떻게 인간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뭐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못돼 처먹어가지고 막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하시면 상대는 무엇을 했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들은 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조금 아까 당신이 나한테 이기적이라고 말했을 때. 그럼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연습 잠깐 해볼게요. 우리가 좀 잘 알기 위해서. 그는 마음이 매우 넓은 사람이다. 이거는 관찰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 네.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준혁이는 공격적이고 폭력적이야. 네, 이거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이렇게 공격적이고 폭력적이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본대로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해서 본대로. 여러분들이 만난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본대로 들은 대로 한번 말을 해보세요. 준혁이는 화가 나서 유리를 부셨다. 네, 어떠세요? 그려지세요? 준혁이는 화가 나서 유리를 부셨다? 이거 그려지시죠? 불만이 많다? 안 그려지죠? 네, 이제 우리가 말이 까다로워져요. 이제 말을 아마 함부로 못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평가로 이야기를 하면 비난이 섞이고 비난으로 들어가면 상대는 자칼이 훅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내가 본대로 들은 대로 말을 하는 거죠. 준혁이는 창문을 부셨어. 친구를 세 대를 때렸어. 뭐라고? 말을 했어. 욕을 했다라는 것은 관찰일까요? 아닐까요? 욕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뭐라고 따옴표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정말 천박해. 이거 뭐예요? 관찰 아니죠?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대로 본 거, 들은 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번 볼게요. 사람들이 네 이야기를 지루해하더라. 관찰?
아니죠. 평가해야 돼, 평가. 그 다음, 우리 아들은 공부를 참 잘한다. 이것도 평가죠. 네, 부럽긴 하네요. 그죠? 네, 평가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아들은 3년 동안 1등급을 계속 받았어. 이러면 어때요? 명확해지죠? 네, 그 다음 보실게요. 우리 딸 다니면 선생님 같지 않아. 뭔 말이에요, 도대체.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대화를 시작할 때 관찰로 보시는 건데,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그 작업을 하실 거예요. 내 비난 쓴 거, 그 뒤에 나는 도대체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관찰이 있나? 무엇을 보았지? 내가 하는 행동? 어떻게 말하는 걸 들었지? 이렇게 해서 관찰로 한번 적어 보실게요. 나는 10시 반에 잠들기로 내가 마음 먹었는데 1시까지 넷플릭스를 보았다. 이게 내 관찰이에요. 네, 여러분도 이렇게 하셨나요? 한번 보시고요. 혹시 그 내가 쓴 관찰 거기에 평가가 섞였나 보세요. 뭐 제대로 안 했어 라든지 또 그랬어 라든지 이런 빈도부사가 혹시 들어갔다면 빼시고요. 뭔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제대로 뭐 이렇게 형용사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만들고 있으면 그것도 빼세요. 그 다음은 느낌이에요. 뭐죠 이거? 신호등? 네, 지금 빨간불로 지금 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죠? 느낌은 신호예요. 멈춰, 걸어가, 잠깐 이렇게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비폭력 대화에서 두 번째 단계가 느낌인데 관찰한 것에 대해서 그 관찰을 할 때 나의 느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호등이라고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내 영혼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나의 인간성,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단어는 뭐 다 각자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로. 그 내 안에서 내가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깜빡깜빡. 빨간불, 초록불, 이렇게. 몸이에요, 몸. 몸의 느낌. 그 다음에 마음의 느낌.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연습을 하실 건데요. 제가 나눠드린 카드에 답이 있어요. 펼쳐보세요. 펼쳐보시면 왼쪽에 느낌말이 있죠? 느낌말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어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굉장히 많은 느낌들이 있죠, 그 안에. 근데 우리는 이거를 좀 찾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면 그 밑에 보세요.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느낌말 한번 볼까요? 네, 다 느껴보신 단어죠. 네.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느껴요. 계속.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계속 느끼고 있는데, 나랑 잘 연결을 하지 않으면 이 느낌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든지 고통스러운지 즐거운지도 잘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되게 몸이 건조하게. 저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 중에 하나가 이 느낌을 느끼는 거라고, 이 다양한 느낌 속에 있다라는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이것도 연습을 해볼게요. 아까 관찰은 뭐랑 구분했어요? 평가랑 관찰을 구분했어요. 이제 생각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생각은 어디에? 에너지가 여기 있죠, 머리에. 그런데 느낌은 가슴에 있어요. 1번 보세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이거 생각이에요, 느낌이에요? 생각. 네. 선생님, 한번 저랑 해보실게요. 사모님께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이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뭘 왜 그렇게 생각해? 안 느껴진다니까. 내가 평상시에 별 표현 없잖아. 그게 뭐 잘하는 거냐고.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화내고 이런 것도 아니고 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어. 마음으로만 하면 뭐해? 안 느껴진다고 내가. 그럼 어쩌라고 더 이상. 뭘 어쩌라고야? 아, 먼저 번도 꽃하고 화분 사다 줬잖아. 아, 이래서 진짜 우리는 조론이 필요해. 네, 고맙습니다. 아유,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했네. 이렇게 되잖아요.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이거를 선생님 공격처럼 느껴지시죠?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방어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얘기하면 이렇게 싸워요. 네. 느낌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어떤 느낌이죠? 느낌표 딱 열어보시고, 예, 한 3개만 찾아보세요.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걱정되고 답답하고 비참하고 슬프고 너무 잘 찾으셨어요. 이렇게 많은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비참하기도 하고 되게 슬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그래, 좀 내가 그런 소리 들으니까 굉장히 당혹스럽네. 아, 당신은 다행스러워? 당혹스러워? 자기는 내가 비참하다고 하고 슬프다고 하니까 당혹스럽구나. 그래. 네. 요때 마음 어떠세요, 이제? 그때 마음이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네. 나한테서 무언가 부족한 게 있었을까? 아니면 집안에서 무언가 안 풀리는 게 있었을까? 여러 가지가 혼합해서 생각이 들어가죠. 네. 관심이 아내한테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네네, 지금. 네네. 예. 내가 이렇게 느낌으로 이야기하고 느낌으로 또는 당신 답답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마음으로 연결이 좀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고 이러면 뭘 더 사랑하냐? 여기서 뭐 니부터 해봐라 뭐 이렇게 된다든지 내가 지금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느낌으로 이야기하고 내 말을 듣고 지금 자기가 어때? 이렇게 연결하시면서 당신 느낌도 얘기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국면의 대화가 펼쳐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다시 2번째 볼게요. 너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느낌이야. 이건 느낌일까요? 생각일까요? 네,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떤 느낌이 들죠? 화나요. 또? 약올라요. 또요? 속상해요. 네, 이렇게 이제 미워요. 뭐 이렇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속상해요. 화가 나요. 미워요. 이럴 때 어때요? 에너지가 이렇게 내려가죠. 근데 보세요. 못돼 처먹어가지고 쟤는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고 이러면 위로 쭉쭉 뻗어요. 네, 그래서 나의 가슴과 만나는 작업이 느낌으로 만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번째,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니 홀가분하다. 이건 느낌이에요? 생각이에요? 어때요? 느낌이죠. 그 다음, 내 제안에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때 무시당한 느낌이 든다? 느낌? 생각. 우리말에 장난을 쳐요. 느낌이야를 붙여서. 네, 생각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왜 무시당했다고 생각했지? 예, 이걸 관찰로 가는 거예요. 아, 스님한테 아까 3번 인사를 했는데 스님은 창문을 바라보고 계셨어. 이게 관찰이에요. 그러면 그 관찰, 내가 스님한테 3번 인사를 했는데 창문을 바라보고 계셨을 때 내 느낌은 뭘까요? 여러분들 어때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네, 서먹서먹했다, 섭섭했다, 어색했다, 네, 맥 빠진다, 불편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드시겠죠. 이제 요 느낌을 가지고 다시 욕구라는 것을 만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를 보는 거예요. 아까 그 순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동적으로 무시당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뭘 무시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그리고 무시당했어 이런 말을 할 때는 거기 뒤에 자기 인생이 막 주렁주렁 이렇게 붙어요. 어떻게 붙는지 아세요? 날 무시했어, 스님이. 내가 못 배웠다고 무시하는 거야. 날 무시했어, 스님이. 내가 없이 산다고 무시하는 거야. 날 무시했어, 스님이. 나 여자라고 무시하는 거야. 날 무시했어, 스님이. 내가 여기 잘 참여하지 않는다고. 막 이런 뭔가 자기 걸 막 붙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를 어떻게 만들어요? 아주 비참한 비련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버려요. 무시당하는 존재로. 네, 우리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습관적인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차리시는 거예요. 이게 느낌인가? 근데 느낌은 그게 뭔가 충족이 되었던 충족이 안 되었던 좀 가볍게 내 안에 있어요. 근데 뭐가 가슴이 툭 이렇게 쿵 뭔가 내려앉는 것 같고 뭔가 몸도 막 굳고 이러면은 생각인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때 느낌이 뭐지? 이러고 빨리 느낌을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불친절한 것 같아. 생각. 이제는 좀 아시겠죠? 감각이 좀 생기시죠? 불친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들죠? 미안하고 또 신경 쓰이고 네, 아쉽기도 하고 네, 이렇게 되죠.